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허창훈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유독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도부터 균주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기업은 총 4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4곳 중에 3곳의 제품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도 5개 기업에서 허가를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등 총 8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유독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생산되는 데 비해서 균주에 대한 관리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미흡했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는 이런 보툴리눔 독소 같은 경우에 국방부의 제재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재들이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 같이 고려를 해서 이런 그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툴리눔 독소의 균주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균주 자체의 효과가 치료나 미용적으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툴리눔 독소입니다. 우리가 미용적으로 흔히 접하는 약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생화학 무기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런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해서 생화학 무기가 개발되기도 했고요. 1975년도에 생물무기 금지 협약 대상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거래와 이동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툴리눔 독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툴리눔 독소를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치료나 미용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것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됐을 때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툴리눔 독소를 사용을 하자면 물론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는 좋은 품질의 보툴리눔 독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같은 균에서 만들어졌더라도 그 균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제작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안전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그 제품의 효능도 차이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역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품들이 동일한 역가를 가지고 동일한 효능을 가져오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품질의 보툴리눔 독소를 결정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경 독소의 순도, 두 번째, 효과 발현의 일관성, 세 번째,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동을 할 때의 안전성의 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신경 독소 부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 독소는 효과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제품은 사실 없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런 효능이 없으면서 이 제품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인체 내에서는 항체를 만들어서 내성을 만들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합 단백질이 가장 적은 안에 있는 신경 독소 부분만 있는 순수한 독소가 있는 그런 제품이야말로 우리가 내성을 발현을 줄일 수 있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100유니트의 보툴리눔 독소라고 할 때는 병 속에 들어있는 보툴리눔 독소는 100유니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QC 컨트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00유니트짜리 그 바이알 병을 100병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병은 80유니트, 어떤 병은 120유니트 이렇게 유니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서 나온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면 일정한 부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제품은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100유니트라는 걸 알고 주사를 했는데 이게 120유니트가 들어있다면 너무나 많은 용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많은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QC 컨트롤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용량이 되도록 일정한 효과를 보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툴리눔 독소도 생물학적 제제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생물학적 제제는 보관 온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항상 냉장 또는 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과 냉장, 냉동 보관을 하다가 사용할 때는 좀 꺼내서 둬도 괜찮은 그런 제품. 세 번째는 항상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한다면 우리가 보관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보관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과정, 이송되는 과정, 그 다음에 보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이 제품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보관되는 과정,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실온에 노출이 돼서 백신 전량을 폐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물학적 제재 입장에서는 편안한 사용을 위해서 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보관 온도가 상온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항상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관하던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하는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 그 제품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1도에서 25도의 상온에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상온에 뒀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한테 주입되는 그 순간까지 항상 허가사항에 맞는 그 온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미용 시술을 한 번이라도 이제 받아본 사람의 경우에 50%가 첫 시술을 뭘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보툴리눔 독소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꾸준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벌써 보툴리눔 독소가 시장에 나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툴리눔 독소의 효과가 6개월 내지 1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맞는 사람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1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한 31% 정도 되는 데 비해서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한 38%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보툴리눔 독소의 시술이 대중화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툴리눔 독소 제품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2017년, 2021년 모두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내성을 포함한 부작용이 적은 제품을 꼽았습니다. 그 퍼센트가 2022년도에는 더 많은 환자분들이 부작용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2022년도에는 새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제품의 제조 공정과 성분. 그만큼 환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제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순수한 톡신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균주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툴리눔 독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툴리눔 독소와 관련돼서 그동안 미용 효과에 집중되어 있던 소비자의 관심도가 점차 제품 그 자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시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약제 자체가 워낙 많은 회사에서 약을 생산하다 보니까
약재 가격 자체가 많이 저렴해져서 보툴리눔 독소 시술비도 상당히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독소, 내가 돈을 조금 더 지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나한테 안전한 그런 독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보다 좋은 보툴리눔 독소, 가장 이상적인 보툴리눔 독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순수 톡신만 함유한 제품인지 판단을 하셔야지 내성이 발현될 그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항상 일정한 그런 QC 컨트롤, 그 컨트롤이 되고 있는 제품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관 과정, 이동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거지. 적정한 온도라고 해서는 식약처에서 인정된 온도 과정입니다. 따라서 냉장 냉동으로 보관이 돼야 되는 그런 제품이면 모든 과정에서 냉장 냉동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개런티 할 수가 없다면 상온에서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 그런 점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보다 좋은 보툴리눔 독소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안전한 보툴리눔 독소 사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